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20년을 넘게 산 교포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어요. 20살이 되고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 대학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였고 이쁜 딸 아이를 낳았지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약했고 그 결과 딸 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게 되었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제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가빠하던 딸 아이의 얼굴을 유리창 너머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전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 아이의 망막혈관이 불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난 뒤 고농도 산소를 공급받게 된 아이는 혈중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변해 안구의 섬유 조직이 증식되어 보육기가 될 때는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딸이 엄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서서히 실명되다니 몸 추스를 새도 없이 엉엉 울었고요. 미숙아 망막증이란 흔하지 않는 질병에 엄마로서 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더 강해져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전 인생을 갈아 넣어 딸 아이를 키웠어요. 딸 아이는 영특하고 정말 머리가 좋았습니다. 시각으로 갈 신경이 촉감과 직감으로 가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한 기운을 금방 느끼고 정말 눈치가 빠르다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런 아이였어요. 전 친정 아버지 쪽이 미국에서 로비를 했고 친정 엄마는 대대로 부동산 쪽으로 유명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많이 데리고 나가서 좋다는 교육도 시키고 저와 남편이 죽게 될 때 정말 혼자 살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기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은 장애가 있어도 할 말 다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딸이 20살이 되고 대학을 다니니 지 딴에는 연애를 하고 싶어 했나 봐요. 이것저것 막 연애에 관해 호기심도 보이고 엄마에게 남자랑 손잡으면 무슨 느낌이냐고 묻기도 하고 애가 그때 정말 힘들어했어요.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남자를 만나기 쉽지 않고 남들 다 한다는 연애 한번 못하고 죽는 게 억울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엄마인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어라 말할 수 없었죠. 그냥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외로운 마음 때문에 아파하던 딸은 시각장애 예술가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중하는 듯 했어요. 그 덕에 연애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슬픈 마음을 조금씩 추스리는 듯 했고요. 딸은 해외에서 전시회도 하고 나름 자신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지요. 저희 손길이 닿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컸고요. 그런데 그런 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연애하기 힘들다고 찡찡거리던 딸이 갑자기 결혼이라니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술을 배우다가 알게 된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솔직히 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남자가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솔직한 말로써 어떤 남자가 시각장애인 여자를 진지하게 만나겠습니까? 그저 그냥 호기심에 만나던가 몸을 노렸겠지 하고 전 화가 단단히 나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 부부 재력을 보고 그 남자가 접근한 건가 싶었고요. 그래서 전 딸에게 말했죠. 그 남자 제대로 된 사람 맞냐고. 남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게 남자고 그렇게 섣불리 결혼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더더구나 넌 눈도 아픈 아이인데 하며 저도 모르게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딸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울지마. 미안해. 내 욕심이었어. 알겠어. 엄마 마음 알아. 무슨 마음인지 안다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 남자친구 한 번만 만나달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믿음직하다고.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과감히 포기해야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제가 반대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전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딸과 마찬가지로 미술을 전공하는 아이였고 딸과 중학교 때부터 원래 아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요. 왜 내 딸이랑 만나냐고. 솔직히 의도가 뭐냐고. 난 연애는 찬성해도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세게를 박았죠. 그러자 딸 남자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무슨 걱정하시는지 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라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결혼 반대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연지만큼은 제가 곁에서 챙겨주고 싶다고. 그것만 허락해달라고 하대요. 패기 넘치는 모습에 순간 깜짝 놀랬습니다. 전 그러라고 했지요. 연애야,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꼬박 4년간을 그 남자와 제 딸은 연애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을 데리러 집 앞에 찾아오고 밤 10시 이전에 딸을 데려다주고 거짓말도 평생 하면 진실이라고 그렇게 행동으로 몇 년을 증명해 보이니 저절로 저도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남편과 진지하게 말을 하다가 이 애들 우리가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마냥 부모 품에서 키우게 할 수 없다고 하며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하고 한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원래 저희 부부가 살던 대지값까지 하면 70억이 훌쩍 넘는 땅과 주택을 딸에게 넘겨주고 저희 부부는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딸에게 양도해줄 재산이었는데 결혼을 하니 신혼집으로 그 집을 물려주려고 했고 사위 집안도 무척이나 가난해서 무언가를 바랄 수 없는 형편이었고요. 저희 부부는 그 집을 물려주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편찮으신 친정아빠 곁에 돌아가 임종까지 전부 지키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친정아빠께서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해져서 딸의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급하게 미국으로 건너갔고 딸은 신혼집 인테리어를 마치고 사위를 들여서 같이 살았고요. 식 자체는 급한 게 아니니 그래도 할아버지 몸 좀 괜찮아지실 때 식 올리겠다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대신 남편과 지금 신혼집에서 바로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요. 전 그러라고 했지요. 그렇게 전 사위에게 딸을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워낙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딸 곁에는 사위가 있겠다. 미국에 좀 길게 있어야겠다 생각했지요. 그렇게 몇 달간 친정에 가 있었어요. 딸은 핸드폰이나 메시지를 하지 않으니 전 사위를 통해서 딸이 안부를 주고받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을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뭐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핸드폰에 부재중이 찍혀 있더라고요. 국제전화인데 뭔가 싶었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또 몇 통이나 부재중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핸드폰에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 뭐지?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제 딸을 바꿔준 겁니다. 전 깜짝 놀랐죠. 딸 어디야? 방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구고? 하니 딸이 펑펑 울며 힘겹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엄마 놀라지 마. 나 완전 속았어. 나 완전 속았다고 하면서 울부짖길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지요. 그러자 딸이 차분히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엄마 미국 가고 나서 갑자기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집 안으로 다 데려왔어. 그리고선 갑자기 잠깐만 이 집에서 좀 살겠다는 거야. 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다고. 낯선 사람 집에 오면 난 시각장애인이라서 동선도 다 망가지고 혼란스럽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화를 버럭 내면서 뭘 그리 예민하게 구냐고. 내 아들이 장애인한테 장가갔으면 우리도 뭘 좀 바라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길래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시누이가 새언니 저 결혼 전주로 만나는 남자 있는데 우리 집으로 인사 오게 하기는 좀 쪽팔리고 언니네 집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인사시키려고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당황했어. 머뭇거리다가 안 된다고. 왜 우리 집을 시누이 집인 척 하냐고. 난 이해가 안 되고 다짜고짜 트렁크까지 가져와서 우리 집에 오는 게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남편이 내 팔뚝을 잡고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서는 좀 진정 좀 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어처구니 없어서 엉엉 울었더니 갑자기 바람 좀 쐬러 가자고 하며 나를 차에 태우고 몇 시간을 달리더니 잠깐만 우리 삼촌네에 가서 좀 쉬고 오자고 하며 차를 배에 태우고 날 어떤 섬으로 데려갔어. 며칠만 집 비워주자고 하면서 나 남편한테 너무 배신감 들고 화가 나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남편 밀치고 미친 듯이 뛰었고 그때 여기 공중보건이가 날 보고 깜짝 놀라서 건물 안으로 데려온 거야. 남편은 뒤따라와서 날 막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보건이가 나랑 남편 분리하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서 엄마한테 겨우 전화한 거고 엄마 나 어떡해? 이 남자 너무 무서워. 괴물 같아. 본색 드러내는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전 억장이 무너졌지요. 천사 같았던 사위가 돈에 미친 악마였습니다. 전 공중보건이 바꾸라고 말한 뒤 그 보건이에게 사례는 두둑히 할 테니 딸과 함께 동행해서 서울로 가달라고 서울 가면 내 동생이 인계할 테니 그때까지만 딸 좀 지켜달라고 하며 우리 애가 눈 때문에 혼자서 아무데도 못 간다고 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서울로 무사히 올라왔고 전 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법무법인 대표로 있는 여동생에게 이 일을 말했고 여동생이 저 대신 딸 신혼집으로 들어가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여동생이 신혼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기함을 질렀대요. 딸이 섬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지네들 집에서 가족 사진 액자를 가져와 딸 집 거실에 걸어놓고 마치 자기 집인 양 꾸몄답니다. 그리고 안방은 이미 딸의 신우가 차지해서 침구까지 바꾼 상태였답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도대체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딴 짓을 저지른지 몰랐습니다. 사위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죠. 몇 년간 내가 옆에서 케어하며 순종적으로 살았으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어떤 짓을 해도 침묵하고 살겠지 라고 생각한 거였지요. 그런데 제 딸 그렇게 순종적이지도 만만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지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딸은 패닉 상태였다가 이모의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제 여동생은 딸의 신혼집에 들어가 주거 침입죄로 싹 다 고소할 테니까 당장 짐 빼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 내쫓았답니다. 그렇게 사태를 진정시키고 제 여동생은 공중보건이 제 딸의 진술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고요.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딸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 또한 안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딸의 얼굴을 본 전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혼자서 미국 가서 미안하다고 하며 얼싸 안았고 전 사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위 멱살을 잡고 말했죠. 너도 결국 내 딸 돈 때문에 접근한 거니? 정말 독하게 4년간을 내 딸 속였는데 같이 사니까 긴장감이 풀려서 본색이 나왔지. 멍청하면 사기도 못 친다니까. 속이려면 끝까지 속여야지. 마음 단단히 먹어. 내 딸한테 상처 준 만큼 똑같이 복수해줄게. 하면서 윽박을 질렀네요. 사돈은 왜 자기 아들한테 난리냐고. 장애 딸 걸어줬으면 고맙다고 저래도 모자를 파네. 그깟 집 며칠 빌리고 섬에 잠깐 바람 쐬게 해줬는데 뭘 그리 예민하게 굴고 인색하냐고. 지금 사람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법으로 해결하자. 민사소송 싹 다 청구해서 피눈물 나게 해주자 하고 전 법무법인 대표 여동생을 통해 모든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보건이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하며 사례를 했고 마침 그 공중보건이가 공부했던 대학병원에 있는 전공 교수님이 남편과 아는 사이라서 그분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분 잘 좀 부탁드린다고 언지를 해드렸네요. 그 공중보건이 꿈이 교수라고 했길래요. 하여튼 정말 전 이번 일을 계기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제 딸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말 장애인 딸을 편견 없이 사랑해주고 몇 년간 그렇게 헌신적으로 대해주더니 결국엔 사위놈도 똑같이 돈을 노린 거였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달 동안 거의 밥도 잘 못 먹고 트라우마 때문에 손을 벌벌벌 떨면서 과호흡 증세로 식은땀이 뻘뻘 나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을 데리고 계속 심리 상담도 받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치료를 받으며 겨우겨우 상처를 조금 아물게 했네요. 결국 저희는 딸이 신혼집을 매물로 내놓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할아버지 임종 지키고 딸도 미국에서 화가 생활 지속적으로 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려고요. 정말 너무나 속상합니다. 정말 제 두 눈을 딸에게 줄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기부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네요. 제가 죽으면 우리 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더 무섭고 딸을 세상에 혼자 내놓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더더욱 불안하고 평생을 어린 아이를 끼고 사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힘내야겠죠. 전 딸과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살고 이런 일에 굴복하지 않기로요. 딸은 화가로 이름을 떨쳐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자기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며 꿈을 펼칠 수 있게 길을 닦을 거라는 강한 포부를 가지게 되었고, 저 또한 딸을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투자와 기부를 하면서 딸과 같은 장애우들이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요. 참, 날 죽일 수 없는 시련은 날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요즘이네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사연을 보내서 나와 같은 장애의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을 얻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